반갑습니다. 차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계지리 5단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첫 번째 소단원인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이 지역의 자연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지형 그림을 이렇게 준비를 해 봤는데요. 자, 여기 서남아시아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이 우리가 건조 기후다 보니까 여기를 묶어서 건조아시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여기 아프리카의 북쪽 사하라 사남 이북 지역을 북부아프리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건조아시아와 이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같은 종교, 같은 기후이다 보니 서로 문화적 요소가 매우 비슷하여서 여기를 이렇게 묶어서 한 단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지형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주황 색깔로 표시가 된 것이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신기조산대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름이 좀 보이실 겁니다. 여기 아틀라스 산맥, 여기 아프리카에 이렇게 북쪽에 이렇게 산맥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이탈리아 장화 모양 찾으실 수 있나요? 자, 여기 위쪽에 신기조산대 하나가 있었죠. 바로 알프스 산맥. 자, 근데 이 알프스 산맥이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기 인도의 위쪽에 있는 히말라야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이 이어집니다. 쭉쭉쭉쭉쭉. 요렇게요. 쭉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쪽 부분이 굉장히 주황 색깔로 표시돼서 높은 해발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가 이제 산맥 형태도 있고, 여기에 보시면 아나톨리아 고원, 이란 고원, 여기가 고원 형태로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기조산대하고 안정육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지형 중에서 뚜렷하게 고기조산대입니다. 뚜렷하게 안정육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형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기조산대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아프리카 전체가 이제 탁상지라고 불리는 안정육계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여기선 체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기조산대를 체크했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배웠던 거 좀 추가를 하면 더 좋겠죠? 자, 여기 홍해바다 보이시나요? 홍해바다. 요 홍해바다는요, 마치 여기 있는 이 아라비아 반도하고 여기 있는 아프리카가 서로 붙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길쭉한 바다가 생겼다는 건 이 두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가 서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가 판의 경계. 네, 우리가 배웠었던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지나가는 지역이죠. 여기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갔었죠. 네. 이렇게 여기도 신기조산대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가 살짝 여기가 주황색인 거, 조금 주황색인 걸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신기조산대를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높은 곳을 체크했으니 우리는 강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강물. 자, 여기 동아프리카 지구대 이렇게 아래쪽으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아래쪽, 여기 높은 지역, 여기 특히 열대기후 지역 쪽에서 높은 지역이니까 여기서 흐르는 강 이렇게 쭉 흐릅니다.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 너무 유로 강의 길이가 길어서 나 강 길이 1등이야. 나 1등이야. 그래서 나 1강. 여기가 나일강이고요. 네, 그리고 여기 터키 쪽에서 이 터키 쪽 높은 이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여기 페르시아만 쪽으로 흐르는 두 개의 강입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여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유역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 비옥한 아주 그 토양을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밀이 기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나일강이 쭉 지나가니까 여기서는 이집트 문명이 발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문명의 발상지 두 군데 이렇게 체크하시면 또 되겠고요. 자, 바다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해 여기 있고요.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 그리고 이제 서남아시아의 일부 지역도 지중해와 맞닿고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터키 위쪽에 흑해가 있습니다. 자, 흑해 직역하면 Black Sea, Black Sea. 왜 Black Sea일까? 자, 여기 주변 기후, 스텝 기후가 나타납니다. 스텝 기후에서 나타나는 토양, 체르노젬, 흑토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색깔이 흑색이니까 강물도 흑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흑해, 검정색 바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기 약간 토끼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터키 위쪽이라는 거. 네, 터키 위쪽이라는 거. 그 다음
카스피해 여기에 이제 내륙해가 있는데요. 카스피해 여기 위치하고 있다는 거. 흑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스피해 오른쪽에 아주 살짝 요렇게 조그맣게 호수가 있죠. 네, 여기 동그라미 친 지역입니다. 원래는 선생님 진짜 지금 한 주먹 쥐고 있는 정도의 크기까지 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막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호수가 이렇게 쭈그러들었습니다. 이게 작아졌어요. 네, 여기가 아랄해입니다. 아랄해. 네, 이 호수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가장 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바로 페르시아만. 전 세계 석유의 절반 가까이가 여기에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어마어마하게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 페르시아만입니다. 네, 여기 과거에 여기 이란이 있던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이어서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페르시아만에서 이렇게 배들이 출발하겠죠. 석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출발합니다. 뿌 하고 여기 아주 좁은, 여기 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지금 여기 아주 좁은 해협을 지나갑니다. 이 해협을 통제하면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유조선들을 통제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길목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네, 유조선들이 가장 많이 지나가는 세계 석유의 대부분이 이제 수출입이 되고 있는 지역이죠. 네, 여기 호르무즈 해협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형은 요 정도 체크를 하고요. 이제 이 지역의 기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 강수량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파란 색깔이 이제 500mm 이상, 그리고 이제 나머지 색깔들이 500mm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저기 보시면 이제 500mm 미만은 건조 기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이제 파란 색깔은 이제 온대 기후 쪽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건조 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지역은 대부분 다 사막입니다. 자, 우리 그냥 과거에 했었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사하라 사막을 관통해서 하나의 선이 지나가고 있죠. 어떤 선이 지나가나요? 이렇게. 무슨 선이 지나갑니까? 북회기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라비아 반도하고 이 북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왜 사막이 됐냐면 1년 내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사막이 형성이 되었죠. 네, 그리고 여기 건조아시아,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는 왜 사막이 되었나요? 바다와 너무 멀어서 습기가 도달하지 못해 건조 기후가 되었다. 이렇게 배웠었죠. 네, 우리 방금 지형에서 터키에서 이렇게 이란 쪽으로 이렇게 신기조선대가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습기가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건조 기후가 되었다. 그래서 사막이 쭉 나타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막 주변에 사막을 둘러싸는 지역들은 스텝 기후가 나타납니다. 스텝 기후. 네. 그리고 이제 여기가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이제 건조 기후만 나타날 것 같지만 네, 어느 바다를 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네, 자, 지중해성 기후 체크해 볼게요. 자, 아까 우리 아프리카 이쪽 쪽에 신기조선대가 지나갔었죠. 그래서 여기 지중해와 붙어 있는 이쪽 주황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CS죠. 지중해성 기후. 네, 자, 그리고 터키 이쪽도 지중해와 맞닿아 있네요. 여기도 역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이쪽 서남아시아의 여기 이쪽도 지중해와 만나는 부분이 있죠.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가 일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주황색으로 체크한 이 지역들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건조아시아가 대부분 건조 기후가 쭉 나타나고 지중해와 맞닿는 부분은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우리가 배운 걸 토대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인구가 어디에 밀집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한번 쭉 체크를 해보면요. 자, 여기 아프리카 북쪽에, 이쪽에 엄청나게 몰려있네요, 사람들이. 여기. 네, 지금 주황색으로 여기 체크한 부분이요. 여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살고 있네요. 네, 또 여기 이쪽 지중해 연안 쪽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을까요? 방금 배웠던 것처럼 다 건조기후인데 여기만 온대기후,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확실히 건조기후보다는 인간이 살기 좋은 기후다 보니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살고 있는 거네요. 건조 기후임에도 이 점들이 굉장히 밀집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체크한 부분은 자, 여기요. 여기, 그리고 여기요. 아니, 유독 여기에는 점들이 좀 많이 밀집해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지형에서 했었죠. 자, 여기에 무슨 강이 지나갑니까? 나 1등이야. 나 1강. 자, 여기 무슨 강이 지나갑니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건조 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강가 주변에서는 물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 물이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농사 짓기에도 좋다는 얘기겠죠. 그러니 사람들이 물을 구할 수 있는 강가 유역에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구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부 이렇게 또 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건조 기후에서 볼 수 있는 오아시스 주변에 또 취락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의 지역에 사람들은 어디에 밀집해 있다? 온대기후 주변과 강가 주변, 그리고 뭐 이제 특정 오아시스 주변에서 좀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 그림에서 이제 확인했던 것들을 텍스트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이 대륙이 다름에도 하나로 묶어서 단원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하라 사막, 룹 알하리 사막, 뭐 이제 카라쿰 사막 이런 것들이 발달한다고 하는데 사막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부분 사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막을 둘러싸는 곳들은 스텝 기후, 우리가 기후에서 했었죠? 사막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은 스텝 기후가 나타난다. 사막 기후 주변에 스텝 기후가 있고, 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지중해와 붙어 있는 지역들이 있었죠? 그런 지역에서는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북쪽 끝, 뭐 터키 일부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주변, 네, 서남아시아의 그 지중해와 맞닿는 부분들, 그 지역들이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지형과 기후에 적응해서 어떠한 전통적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토지 이용과 전통 음식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자, 이 지역의 주민들은요, 건조 기후이다 보니 농업에 불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농업에 불리하니까 풀을 찾아 이동하는 유목 생활을 주로 했었죠. 그래서 양, 염소, 낙타 같은 가축들을 사육하면서 목초지죠? 풀을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는 유목민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과거에는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동일한 기후를 갖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풀을 찾아서 이동하면 됐지만 이젠 뭐가 생겼습니까? 국경선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죠. 국경선을 넘는 순간 그건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죠? 그러다 보니 이동이 제한되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도시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도시화가 무엇입니까? 도시가 아닌 곳이 도시가 되는 것. 즉, 촌락이 도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촌락이 도시가 되는 것, 우리가 이걸 산업구조로 배웠었죠? 1차 중심의 도시가 2, 3차 중심의 도시로 바뀌는 것이라고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촌락 1차 유목민들이 자기들이 했었던 원래 유목 생활보다 이 도시에 정착해가지고 2, 3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이 훨씬 더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목민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해도 이 지역에서는 물만 있으면 농사가 가능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할 수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오아시스, 오아시스에서 물을 구하거나 아니면 외래하천. 자, 외래하천 뭐였습니까? 외래어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된다, 그렇죠? 외래어는 우리나라 바깥에서 온 언어입니다. 외래하천, 건조기후가 아닌 곳에서 시작해서 온 하천. 그래서 건조기후임에도 계속해서 흐르는 하천을 외래하천이라고 불렀죠. 그럼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농사를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오아시스 농업을 주로 하거나 아니면 관계시설을 갖춰서 관계 농업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앞에 건조기후에서는 여기까지만 했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 지역지리에 왔기 때문에 이 관계시설 이름 정도 하나 체크를 해놔야 됩니다. 이름 꼭 체크해 놓을게요. 이름. 자, 관계시설을 여기서 만들 때 땅 위로 물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왜요? 건조기후이기 때문에 땅 위로 물을 흘려보내면 전부 다 증발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로 땅 밑으로 물을 계속 공급을 해주죠. 땅 밑으로 물을 보내주는 시설, 그것을 우리는 지하관계수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지하관계수로를 이 건조아시아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이란인데요. 이란이 이것을 카나트라고 부릅니다. 카나트. 네, 지하관계 수로의 이름을 카나트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건천을 막 와디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란에서는 지하관계 수로를 카나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뭐 카레즈, 포가라 뭐 이런 것들로 쓰기도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란의 카나트이기 때문에 요 이름, 지하관계 수로 이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시설이 있으면 관계농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대식 스프링클러. 여러분 스프링클러가 뭔지 아시죠? 그 잔디밭
밭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물 뿌려주는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있어서 원형의 거대한 관계농업 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요걸 사진으로 보시면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진 몇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하 관계 수로의 모식도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 아니, 근데 선생님, 물을 끌어온다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럼 건조기후지역에서 어디서 도대체 물을 끌어오는 겁니까? 바로 신기조산대 근처에서 물을 끌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신기조산대는 굉장히 해발고도가 높죠. 해발고도가 매우 높다 보니 이 지역에 쌓여있는 만년설에서 녹은 물들이 지하수로 이렇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수를 토대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하 관계수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강물에서 물론 물을 끌어오는 것도 관계농업이라고 합니다만 이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관계시설은 이렇게 신기조산대에서 있었던 지하수들을 쭉 끌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마을까지 지하수를 지하로 쭉 이렇게 물을 갖고 오는 것이죠. 자, 근데 보면요, 중간중간에 빡빡빡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런 거 보이십니까? 자, 이게 지상에서 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물이 잘 흐르고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네, 산지에 있던 지하수를 갖고 와서 쭉 갖고 오는데 위쪽에 이렇게 쭉 이렇게 우물 같이 이렇게 쭉 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이게 하늘에서 찍은 거예요. 구멍이 쭉 있는 거죠. 이 지하로, 이 밑으로 이렇게 물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중간 물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꺼내서 쓰기도 하고, 아니 물이 잘 흘러가고 있나 이렇게 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요게 카나트 지하 관계 수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좀 농경지를 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농경지를 만들고 요 가운데 이제 스프링클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여기서 이제 대규모의 요즘 또 농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신식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지역이 건조 기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사량이 풍부하죠. 그래서 그걸 활용한 태양열 발전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조금 원형 경작지를 확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하 관계수로처럼 지하에서 물을 쭉 갖고 와서 여기 가운데 있는 여기로 쭉 물을 갖고 와서 축축축축 뿌려주는 거죠. 원형 모양으로 착착착착. 네, 그래서 최근에 경작지가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건조기후 지역에서도 농사를 이런 식으로 짓고 있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먹는 음식들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자, 여기는 건조아시아입니다. 아무리 외하천이나 지하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논농사, 즉 벼를 재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물입니다. 이거 갖고 벼를 짓기는 좀 힘들어요. 예. 그러다 보니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밀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추 야자 같은 거. 그래서 밀과 대추 야자, 그리고 보리 이런 것들이 주로 재배되는 작물이고요. 자, 그리고 이 지역의 일부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체르노잼, 흑토를 갖고 있는 스텝 기후가 좀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지역은 일사량도 풍부하니까 물을 충분히 갖다 준다면 농사를 짓기 아주 좋은 그런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면 또 농사를 짓기 적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 이 지역에서는 확실히 벼농사를 짓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벼농사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근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전통 음식 유목을 옛날부터 주로 하다 보니까 가축의 고기, 특히 양으로 만든 고기가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 아시는 뭐 케밥 하는 그 케밥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양고기 그 양꼬치 말고 그 여기는 이렇게 먹죠. 그 양갈비라고 그러죠. 이렇게 갈비대가 이렇게 붙은 양 쫙 크게 해가지고 그거를 많이 먹죠. 네, 그래서 양고기를 활용한 전통 음식이 많다. 네, 그리고 유목민들 역시 가축을 이용해서 얻는 육류 이런 거 썼고요. 그 유제품, 자 여러분 유제품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요거트예요. 자, 요거트의 기원은 선생님이 옛날에 건조기후를 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낙타를 타고 열심히 사막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물이 없으니까 동물의 젖 우유죠. 우유를 이렇게 매달고 갔던 거죠. 낙타를 타고 가는데 햇빛이 뜨거우니까 이 우유가 뭐가 된 거예요? 발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된 유제품 요거트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유제품을 주식으로 삼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내다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이동하면서 무역을 많이 합니다. 그걸 대상이라 그래요. 대가 여러분 띠 대자야. 띠 허리띠 할 때 대. 우리가 기후대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 대자예요. 대. 띠를 이루면서 무역을 한다. 상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낙타 타고 쭉 가는데 일렬로 쭉 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무역을 한다. 그래서 이걸 대상 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가 그 여러분들 아시는 그 아라비안 나이트 기원이 이거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알라딘 그 배경이 되는 곳이 이런 대상무역을 하고 있는 그 아그라바라는 가상의 도시가 그 무역 도시잖아요. 무역 도시. 막 여러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무역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알라딘이 막 이게 훔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막 훔친 다음에 괜히 노래로 승화시키잖아요. 원점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그리고 위쪽에 말씀드렸다시피 밀농사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밀가루 이용한 빵이나 그리고 이제 뭐 고기 유제품, 대추야자, 케밥, 난, 아에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역의 대표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 지역의 전통 음식을 많이 모르시니까 우리가 그 세계지리 여러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었던 전통 음식 사진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음식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뭐 쿠스쿠스라고 하는 음식이 있죠. 북부아프리카에서 이제 밀을 으깨서 닭고기나 이렇게 양고기, 그러니까 밀을 으깼다는 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수제비 같은 느낌일까요? 선생님도 먹어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후무스 너무 맛있는 음식인가요? 그래서 후무스라고 줬나? 먹었더니 훔스 이거 아니에요? 이란 네. 근데 보니까 병아리 콩을 삶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소스인가 봐요. 발라먹고 뭐 고기에 곁들이기도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뭐 팔라멜 뭐 이런 것도 있네요. 후무스 뭐 여기 이제 크로켓이래요. 크로켓 맛있게 보이네요. 네, 그리고 뭐 크부즈 그 인도로 치면 난 비슷한 거겠죠. 뭐 이런 거고 이제 라그만 그래서 이제 국수 요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터키식 피자, 네, 그리고 아라비아식 샌드위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약간 만두 비슷한 요리 이런 것들도 있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뭘로 만든 거예요? 밀 그리고 이제 그 유목민들이 있었던 지역이다 보니까 고기를 이용한 양고기 특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음식점들이 주변에 있으면 선생님도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먹고 후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혹시 드셔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지역의 전통 가옥을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가옥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인간이 견디기 혹독한 기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옥을 짓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 지역은요 건조 기후입니다. 자, 주변에 나무가 없습니다. 무수목 기후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로 뼈대를 집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흙이네. 그래서 이 흙을 이용해서 집을 주로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흙벽돌집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자, 일교차가 크려면 건조하면 건조할수록 일교차가 크다고 우리가 과거 기후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자, 여기 사막입니다. 건조해요. 건조하니까 낮에는 후끈 달아올랐다가 밤에는 확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교차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벽을 굉장히 두껍게 만드는 거죠. 단열이라 그러죠. 낮에는 열이 못 들어오게, 밤에는 열이 못 나가게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창문은 작게 만듭니다. 건조 기후니까 창문을 크게 발코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모래바람도 들어오고 햇빛도 많이 들어오니까 좀 손해겠죠. 창문은 작게 만든다. 자, 그리고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니까 여기는 지붕을 급경사로 지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지붕을 평평하게 짓는다. 평평하게 짓고 나무가 없다 보니 그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옥들을 일부러 조밀조밀 딱딱딱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인공 그늘을 만들고 그걸로 햇빛을 가린다고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흙 벽돌집을 이렇게 짓고요. 창문이 굉장히 작은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늘이 중간중간 형성된 거 보이시죠? 네, 이걸 조금 이렇게 모식도로 보시면 네,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보통 이렇게 이 사이사이에 그 알라딘 영화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막 빨래 같은 것도 걸려 있고 여기서 막 중간에 여기 상인들이 이 골목 사이로 막 이렇게 무역 같은 것도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알라딘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거 추격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뛰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막 뛰고 막 원점 막 이러면 나다다다다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하잖아요. 네, 요 장면이죠, 요 장면. 자, 이게 건조기후니까 가능하다. 건조기후니까 가능하다. 늘 얘기하지만 요거 알라딘이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101동이고 아파트 102동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1동과 102동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점 하면은 원다이가 되는 거죠. 원점 원다이 막 이러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탭기후 지역에 유목민들이 주로 짓는 전통가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목민들은 풀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흙벽돌집을 계속 짓는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동할 때마다 쉽게 만들고 쉽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동식 가옥입니다. 이동식 가옥. 네, 그래서 이 지역에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제 유목민들은 이제 이걸 유로트라고 부르고 아니면 이제 베두인족 같은 경우는 이걸 텐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텐트가 이 텐트예요. 쉽게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는 이동식 가옥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면서 얻었던 나무 같은 걸 구해서 나무로 뼈대만 세우고 나머지는 가축의 털 아니면은 그 가죽 같은 걸로 아니면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이동식 가옥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에는 뼈대만 나무고 나머지는 가축의 뭐 가죽이나 아니면 천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죠. 네, 요거는 이제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끝났으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네, 국가의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여기 스텝이에요, 스텝. 짧은 풀들이 이렇게 자란 거 보이시죠? 초원이에요, 초원. 쫙 이렇게 초원이 펼쳐져 있고 여기 유목을 하면서 이동식 가옥을 만든 거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요. 네, 선생님이 직접 봤습니다. 네. 이동식 가옥이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이동식 가옥이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몽골의 이동식 가옥이죠. 몽골도 이제 같은 스텝 기후 지역이니까, 네. 우리는 몽골에 있는 이동식 가옥을 게르라고 부르죠. 선생님이 게르를 직접 봤습니다. 네. 여기는 몽골은 아니고요. 네, 여러분, 전라남도 순천에 가시면 국가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 국가들의 이렇게 모습을, 전통가옥 같은 거 이렇게 쫙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게르가 있더라고요. 신나가지고 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게르. 안에도 가봐야겠죠? 안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까 나무로 뼈대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빗살무늬를 이렇게 좀 튼튼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빗살무늬 하고, 나머지는 다 천이죠? 책상도 있고, 그리고 여기 막 침대도 있고, 굉장히 은근히 생활 공간이 넓습니다. 뭐 이렇게 서랍장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이동할 때가, 유목을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가 되면은, 이런 거 다 낙타 등이 싣고, 이제 또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이제 전통 의복도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모자도 쓰고, 이렇게 한 거네요. 참 코로나가 있기 전인데 이렇게 좀 자주자주 답사도 다니면서 이런 현장 사진들 많이 찍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여기 전라남도 순천에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몽골에 가보지 않더라도 볼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참고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가옥을 봤다면 이제 여기서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것들인지 전통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는 지하에 관계수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으로 물을 흘러가게 냅두면 전부 다 증발해 버릴 테니까요. 그래서 지하 관계수로를 설치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생활용수로 쓰거나 농업용수로 사용한다. 자, 우리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하 관계수로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 부른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이란의 카나트 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다 보니까 과거에 에어컨이 없으니 에어컨과 같이 바람을 불어주는 시설을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랍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 이 머리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서늘하게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윈드 타워라고 그러고 이 지역 사람들은 이거를 바드기르라고 부른 겁니다. 윈드 타워 바드기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카나트 보셨었죠? 이제 신기주산되어 있는 지하수를 지하로 쭉 끌어오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우물 같은 걸 쭉쭉쭉쭉 파놔가지고 물이 잘 흐르나 보기도 하고 중간에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바드기르가 되겠는데요. 바드기르가 뭐냐면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공기의 성질이 있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이 밑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시원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했는데요. 사실 선생님은 이거 읽어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데 이과 친구들이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게 만든 거니까 좀 순환이 되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진짜 에어컨처럼 막 찬바람 막 18도의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게 아니고 확실히 바깥보다는 시원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학시설물 그러니까 전통시설을 활용해서 조금 뜨거운 거를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전통 의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건조 기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더우니까 반팔 반바지 입으면 되겠네요. 반팔 바지 입으면 될까요? 안 돼요. 왜? 너무 뜨거운 모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팔에 닿으면 다 여기가 화상을 입습니다. 쓸려 내려가요. 이 피부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헐렁하게 늘어진 천으로 온몸을 감싸는 긴 소매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건조 기후란 말이죠. 밤에는 확 식어서 추워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사막이 너무 뜨거우니까 더워 죽은 사람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대요. 사막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일교차가 엄청 커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곳이니 긴 소매 옷을 입고요. 그리고 사막에 모래바람이나 먼지 같은
그런 걸로 피부를 보호해야 되니까 긴 옷을 입는다.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을 입는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슬람교를 주로 믿고 있죠. 그래서 이슬람교의 그 종교적 특성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그런 베일을 착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리는 걸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 히잡, 차도르, 부르카. 그러니까 이게 얼굴을 얼만큼 가렸느냐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얼굴을 다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얼굴을 완전히 가린 거, 눈도 이렇게 가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그 남성분들은 이렇게 캐피라고 부르는 이런 거, 약간 그 목욕탕 수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경기 같은 거 중동에 원정 간다 그랬었을 때 그 중동 관중들 한번 보세요. 중동 관중들 보면 남자분들 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다 해가지고 막 이란 막 이러면서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요거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의상이 나오면 건조아시아 북부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의 전통 의복이구나 라는 걸 캐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긴 헐렁한 옷을 이렇게 모래바람 방어해야 되고 밤에는 일교차를 극복해야 되니까 긴 천의 옷을 입는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얼굴 전체를 가린 그런 베일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하기도 하죠. 얼굴에 이렇게 터번 같은 걸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긴 천으로 또 옷을 가린 걸 볼 수가 있죠, 사막에서.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총 정리할 수 있는 그림을 한 가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지역, 여기 쭉 그림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위쪽부터 읽어볼게요. 건조기후 지역의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유목을 하거나 아니면 오아시스 근처에서 농업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강한 햇빛으로 피부를 보호하려는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고, 그리고 창문은 작게, 벽은 두껍게 만든 전통 가옥, 그리고 지붕은 평평, 그리고 유목민들은 이동식 가옥. 네, 그래서 여기 오아시스 주변에 흑벽 돌집 모습이 나와 있고요. 여기 유목민들의 이제 낙타, 양 이런 것들 사육하는 모습, 그리고 대상, 이렇게 줄을 지어서 무역을 하러 간다 그랬죠? 네, 그리고 여기 이동식 가옥. 그리고 주로 뭘 먹는다고요? 농사가 쌀 농사가 아니라 밀을 주로 하고, 그리고 가축의 고기를 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유제품 같은 거.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했었죠. 요 그림이 우리가 지금 배운 이 사람들의 전통 지역 생활 모습을 다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참고 자료로 좀 갖고 왔습니다. 자, 농업 분포를 보시면요. 자, 중간중간 여기 오아시스, 보라 색깔 동그라미로 있는 거 보이시죠? 사막의 중간중간 이렇게 오아시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인구 분포에서도 사막의 한가운데 그 인구 분포가 점들이 이렇게 있었던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아시스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경지 같은 경우 초록 색깔은 주로 다 어디 있습니까? 강가 주변이나 지중해 유역이나 아니면 스텝 기후 주변, 이쪽에 그나마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사막 황무지에서는 농사를 많이 못하고 있고, 자, 여기 지중해식 농업지역 어디 있습니까? 저기 아프리카의 북쪽과 터키의 일부 지역, 저쪽에서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지중해성 농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농업 분포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유목민의 계절적 이동해서 이제 겨울 목축지, 여름 목축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동을 한다라는 거 보시라고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카나트 계속 나옵니다. 지하 관계수로 이란에서는 카나트라고 부른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북아프리카에 걸쳐 나타나는 지하 관계수로를 이렇게 부른다. 신기조산되어 있는 지하수를 쭉 끌어오는데 지하로 끌어온다. 그리고 중간중간 우물 같은 거 뚫어가지고 확인을 한다. 중간에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쓴다. 네, 그리고 국가별 경지 이용 면적 비중이 있는데요. 자, 대부분이 뭘 하고 있습니까? 밀 농사를 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쌀은 없습니다. 쌀은 없어요. 쌀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밀 농사를 주로 많이 하고 있구나. 네, 밭농사 위주로 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여기 이집트 일부 여기는 나일강 유역에서는 이제 쌀을 조금 하고 있기도 하네요. 근데 대부분 다 밀이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활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지역의 지형 기후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이 지형 기후를 토대로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전통 생활 모습, 가옥, 음식, 의상, 네,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럼 소단은 두 번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